안녕하세요. 직류 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직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림 1.31이 직권 발전기의 그런 외부 특성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직권을 왜 직권이라고 부르냐면 전기자죠. 얘는 전기자와 그리고 계자 권선이 여기는 계자 권선이죠. 계자 권선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부하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부하에 흐르는 전류나 계자에 흐르는 전류나 전기자에서 생성되는 전류나 모두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 직권 발전기의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이 그 직권 발전기에서 이 양단의 전압을 V다라고 한다면 회로 방정식을 세워주면 음, 전기자가 회전함에 n이라는 속도로 회전함에 있어서 기전력 E를 생성을 하니까 E는 I A 곱하기 전기저항인 RA 플러스 계자전류 IF 곱하기 계자저항 플러스 단자전압이 V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 식에서 어쨌든 전기자 전류나 계자 전류나 모두 부하 전류와 같으니까 부하 전류에 대한 식으로 변형시키면 IRA 플러스 IRF 플러스 단자전압이 V라는 식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을 단자전압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V는 E 마이너스 부하 전류로 묶으면 RA 플러스 RF이다 라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가지는 의미를 보게 되면 부하 전류의 변화에 따른 단자 전압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한 그런 수식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을 그려볼 건데 외부 특성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 무부하 전압이 필요해요. 무부하 전압. 무부하 전압. 즉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유도기전력은 어쨌든지 간에 그 직권 발전기도 자기 여자 발전기이고 그러니까 자기 여자 작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전압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유도기전력에 대한 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저항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가 필요하겠죠. 전압 강화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압 강화가 이러한 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유도 기전력과 전압 강화가 같아진다면 이 지점에서 I2라는 전류다라고 했었을 때 이 지점에서 단자전압 V는 얼마가 될까요? 유도 기전력과 전압과 같으니까 이때의 단자전압은 0이 되겠죠. 둘이 같았을 때 이때의 단자전압 V는 제로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시작할 때는 잔류 전압이라는 게 존재하죠. 잔류 전압이라는 게 있고 잔류 전압이 이만큼의 잔류 전압이라는 게 있다. 잔류 전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단자 전압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지점에서 여기 지금 I2 전류까지 어떤 곡선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부하 전류 I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가 증가하는 거냐면 이 계좌 전류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좌 전류가 증가하고 부하 전류의 증가는 계좌 전류의 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하 전류의 증가는 뒤에 저항 강화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좌 전류의 증가는 이 무브와 전압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둘이 동시에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초반에는 자속이 포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속 포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속 포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속 포화 전에는 이 계좌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급속히 증가하는 부분이다. 급속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가 더 증가율이 크냐면 초기에는 이쪽 부분에서는 이 무브와 전압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브와 전압이 더 크게 증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단자 전압은 위로 살짝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위로 살짝 위로 파란색으로 표시하자면 위로 이렇게 살짝 증가해서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래서 그 뒤에 자속이 포화되면 이제 이 지점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자속의 포화 때문에 자속 포화로 증가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증가율이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기전력의 증가보다 뒤에 있는 전압 강화의 증가가 더 크니까 결국에는 점점점 값이 떨어져서 이렇게 제로의 값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 직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권 발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지점까지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지점까지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 주 용도가 장거리 급전선의 부스터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부스터. 부스터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승합기입니다. 전압을 높이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많이 쓴다? 전압이 상승하는 구간까지 여기까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여기 전류 I1의 전류가 그 전부와 전류이다. 직권발전기의 전부가 전류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복권 발전기가 뭐였냐면 복권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복권 발전기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직권의 특성과 그리고 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복권 발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좌 권선이 이렇게 직렬로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직권 권선과 전기자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분권 그런 권선을 둘 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심이 이게 이제 감겨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감겨져 있는 게 또 있냐면 어떤 계좌에 이렇게 해서 직권 권선이 감겨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분권 권선 두 개의 권선이 하나의 극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직권에서 만들어주는 자속이 있겠죠. 직권에서 만들어주는 자속을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파이 S로 이제 이 자속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때 분권에서 만들어지는 자속도 존재를 하고 있겠죠. 분권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직권의 자속과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또는 반대 방향일 수도 있겠죠.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 방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분권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그 방향을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니까 직권과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서로 자속이 더해지는 방향이냐 자속이 빼지는 방향이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이면 가동,
복권이다라고 하고 반대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차동 복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직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기준은 복권보다 직권이 아닌 이제 분권을 보통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뭐 핵심적인 단어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가동복권 또는 차동복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복권 발전기는 직권과 분권의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가동 복권 먼저 한번 보자. 가동 복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동 복권은 직권 자속하고 직권의 자속과 파이 s 플러스 그리고 분권 자속 파이 f가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이제 더해지게 될 건데 자속이 더해져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자속이 더해져서 나타납니다. 직권에서 이제 외부 특성 곡선만 가지고 보자면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직권 발전기에서 외부 특성 곡선은 전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자 전압이 상승을 했죠. 단자 전압이 전부와 전압이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분권에서 외부 특성 곡선은 수화 특성으로 단자 전압이 하강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동복권은 두 개의 특성이 서로 어떻더라? 더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가동복권 더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전압이 상승하는 크기와 전압이 하강하는 특성, 즉 직권의 특성과 분권의 특성이 서로 같게 나타난다. 같게 나타나는 그런 분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복권을 평복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복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분권하고 분권의 특성과 이쪽이죠. 분권의 특성과 이쪽을 분권 특성이죠. 분권 특성 그리고 이쪽이 직권 특성이라고 보았을 때 분권을 기준으로 봅니다. 분권을 기준으로 해서 직권이 너무 세요. 직권이 너무 세면 복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권보다 직권의 특성이 너무 작다 라고 한다면 부족 복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왜 복권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가동 복권을 사용하는 이유. 사용 이유. 왜 사용을 할까요? 외부 특성 곡선을 다 보았을 때 첫 번째 봤던 게 타여자였어요. 타여자가 있었고 두 번째가 분권 그리고 세 번째로 직권을 보았습니다. 직권을 보았을 때 외부 특성 곡선을 그려보니까 타여자 어땠죠? 타여자도 아래로 떨어지는 수화 특성이 있었죠. 수화 특성. 그래서 그리고 분권도 전압이 아래로 떨어지는 같은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권은 역으로 이렇게 상승해 버리는 전압이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기 부하 전류가 0일 때, 즉 무부하 전압에서 무부하 전압과 어떤 전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나타내는 전부하 전압이 어떻더라?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부하가 변동하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 전압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전압이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전압이 변동해 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계속 급변하는 그런 계속 변화하는 부하 장치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발전기를 쓰고 싶은데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고 싶다.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이 가동 복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동 복권을 쓰는 이유는 부하의 부하 변동에 관계없이 전압을 유지할 때, 전압을 유지하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동 복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동 복권의 외부 특성 곡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자 전압이 무부하 전압인 이 지점에서 처음에는 이건 어떤 포화 특성이라든지 이런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이 직권의 특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나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넘어서서 전부와 전압이 이쪽 여기가 이제 전부와 전압이라고 했었을 때 전부와 전압에 도달할 때는 이렇게 초기에 있던 전압과 같은 크기의 전압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평복권이다. 평복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복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복권이 된다면 직권의 특성이 더 크게 나타나겠네요. 직권의 특성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전압은 이렇게 위로 상승해 버리겠죠. 이것은 과복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적복권이 나타나게 되면 직권의 특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압이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아지지 못하고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형태, 이게 부족복권의 그런 형태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가동복권에 대한 특성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차동복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동복권은 전체 자속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체 자속이 분권자속 마이너스 직권자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속이 서로 이제 빠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권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분권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직권의 반대 특성을 갖고 있다. 직권의 반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분권은 전압 하강이었잖아요. 원래 전부와 전압이 갈수록 떨어지는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직권은 원래는 전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었는데 직권의 반대 효과이니까 얘도 전압을 강화시키겠네요. 전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전압을 분권 권선이 한번 떨어뜨리고 또 직권 권선이 또 한 번에 강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차동복권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게 돼요. 차동복권은 급격하게 이렇게 부하 전류 증가에 따라서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차동복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복권, 즉 가동복권을 쓰는 이유 자체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차동복권은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동복권이 가지는 주요 특징은 어떤 겁니까?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차동복권의 주요 특징은 부하가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전압이 어떻게 되죠? 전압이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전압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전압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장치냐면 전압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흐르는 부하라는 것은 전류라고 이야기했죠. 전류. 높은 전류를 요구하는 곳. 전압은 신경 쓰지 않는데 높은 전류를 요구하는 곳. 이런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에 쓰게 되냐면 용접기가 대표적인 전류를 높게 필요로 하는 그런 기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높게 흘려서 그 전류가 흐르면서 나타나는 그 열로 그런 용접봉을 녹이고 그래서 이렇게 철을 이제 두 개의 금속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권의 용도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직류 전원 및 여자기 뭐 이런 것으로 쓰이고 과복권 같은 경우에는 부하 증가에 따라서 더 높은 힘을 낼 수 있는 뭐 광산 전차라든지 이런 쪽에 직권 전압을 좀 높게 쓰이는 곳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차동 복권은 용접기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에 대한 식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여져 있네요. V분의 E 마이너스 V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E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유도 기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전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도 기전력, 즉 전기자에서 생성되는 전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자에서 생성되는 전압이고 부하 전류에 상관없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전압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기전력, 그리고 또 하나는 부하. 부하가 없을 때도 나오는 전압이다라고 해서 무부하 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V는 어떤 값이냐면 V는 우리가 보통 발전기 외부의 말단에서 나오는 전압이다라고 해서 단자 전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자 전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 전압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발전기의 전격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전격이라는 걸 표시를 하게 돼요. 정해진 규격이 되겠죠. 발전기에 정해진 규격을 본다면 이 정적 전압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아니라 외부에서 쓸 수 있는 전압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단자 전압 또는 정격 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전압이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최대의 전류로 쓸 수 있는 전압, 그때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해서 전부하 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식은 단자 전압 또는 정적 전압, 전부하 전압분의 유도 기전력 또는 무부하 전압에서 단자 전압, 정적 전압, 전부하 전압을 뺀 거에 대한 백분율로 전압 변동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 전압 변동률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이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무부하 상태의 전압과 초기의 전압과 전부하 상태의 전압의 레벨의 차이가 과연 얼마큼 변화하느냐. 말 그대로 이 전압이 부하에 따라서 얼마큼 변동하느냐. 전압 변동률은 부하에 따라, 부하의 변동에 따라 전압이 얼마큼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식은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외부 특성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과복권, 그리고 평복권, 부족복권, 차동복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족복권은 또 뭐랑 비슷하냐면 부족복권은 타여자나 또는 분권과 비슷한 그런 특징을 좀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직권이 빠져 있는데 직권의 모양은 전압이 잔류 전압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잔류 전압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직권.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해서 전부와 전압을 찍고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얘가 직관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압 변동률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전압 변동률의 식이 E는 V분의 E 마이너스 V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복권 한번 볼까요? 과복권을 보니까 E하고 V 중에 과복권, E하고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 중에 뭐가 더 크죠? 전부하 전압이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분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의 전압 변동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복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복권도 보면 E하고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서로 같을 때가 바로 평복권이 되는데요. 얘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전부하 전압이 더 높거나 작거나 좀 그렇지만은 보통 얘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면 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전부하 전압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복권도 마이너스의 전압 변동률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족복권 그리고 분권 그리고 타이어자를 보도록 하면 봤을 때 무부하 전압과 단자 전압 중에 뭐가 더 크죠? 무부하 전압이 더 크죠. 그러면 이때는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의 전압 변동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권을 보게 되면 직권을 보니까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을 봤을 때 전부하 전압이 더 크죠. 그래서 직권도 마이너스의 전압 변동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플러스의 전압 변동률을 가지는 것은 부적복권, 타이어자, 분권이고 마이너스의 전압 변동률을 가지는 그런 발전기는 과복권, 평복권, 직권이 마이너스의 전압 변동률을 가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